여긴 국민 라디오. 여기는 국민 라디오. 이어서 라디오 소설이 방송됩니다. 국민 라디오 소설 조선의열단 약산 김원봉 제14회 당찬 여자 박차정.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화맥이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도시의 구도 새싹당 콩차. 박차정은 1935년 7월 중국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한편 1936년 7월에는 이청천의 부인 이성실과 함께 민족혁명당 남경 조선분여회를 조직해 지도자로서 일했다. 우리 조선의 여성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속박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돼 왔고 다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함으로써 가정의 노예일 뿐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약탈시장의 상품으로 임금 노동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뜻있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여성 권익을 위한 활동을 벌였지만 일본 경찰의 탄압과 지도부의 분산으로 인해 통일된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부녀들을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과 식민지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 일본 제국주의가 타도된다 하더라도 조선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진정한 자유평등의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올바른 해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가 결성됐다.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일제 타도, 조국 해방의 임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박차정은 22명으로 구성된 대본부 부녀 공무단의 단장을 맡았다.
동지들, 우리 여성들이 직접 전투에 나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투에 나서는 남성 동지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깊은 산에서 감자밭을 일구거나 도토리를 주워다가 삶아 먹입시다. 단장님, 여기가 해발 2,000 또는 3,000 고지쯤 됩니다. 여기서 뭘 기르거나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기슭 개천을 보세요. 틈새 돌 미나리 안 보이십니까? 또 산딸기 보세요. 이 높은 고지에 자생하는 모든 식물은 곧 우리 식량의 보고입니다. 하다못해 돌로 멧돼지라도 잡읍시다. 전장터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대원들은 돌 미나리를 캐 반찬으로 만들었다. 부녀대 대장 이화림이 우리 민요 도라지에 맞춰 새로 지은 미나리 타령의 가사다.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태양산 골짜기에 돌미나리 한두 뿌리만 뜯어도 대바구니가 철철철 넘치누나 에헤이야 대헤이야 좋구나 어여라 뜯어라 지화자 캐어라 이것도 우리의 혁명이란다. 박차정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에 앞장섰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전투도 마다하지 않았다. 저기다! 발사! 단장님! 총알이 다리에 박혔어! 박차정은 이 부상을 털어버릴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때 김원봉은 임시정부를 개조한다며 중경으로 옮겨간 터다. 박차정, 어려서부터 민족 해방, 여성 해방을 위해 항일투쟁에 혼신을 다했던 그녀는 해방을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여보, 차정씨, 그 산속에서 얼마나 아프셨어. 자기의 비수를 찌르는 고통은 감추고 삭히면서도 남의 배고픔 불편함을 챙긴 당신. 단장 동지, 이게 바로 박차정 동지가 부상 때 입었던 속적상입니다. 여보, 박차정 동지. 해방 후 김원봉은 꼭 간직했던 박차정의 핏덩이가 말라붙은 속적삼을 가져온다. 그리고 친가 동생인 박문하에게 건넨다. 그리고 귀국하면서 가져온 박차정의 유골은 자신의 고향인 밀양 감천동 뒷산에 안장했다. 그러나 김원봉의 월북으로 박차정의 항일투쟁 역사는 함께 잊히게 된다. 당연히 박차정의 활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와 유품들 역시 분실된다. 시인 최규창이 박차정을 그리며 쓴 시. 박차정, 그대는 어둡고 긴 침묵의 밤을 밝힌 민족의 작은 샛별. 모진 압제의 칼바람에 맞서 한 포기의 들꽃이여라. 항일의 깃발 힘차게 펄럭이며 34년의 짧은 생애를 오롯이 국의 재단 위에 바친 그대는 정녕 뜨거운 사랑이여라. 김원봉이 창설하다시피 한 조선의용대. 그것은 의열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의 무장 독립투쟁 의지의 종합적인 결과물이었다. 무장 저항도 했고 교육도 했고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도 했던 무수한 경험의 최종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조선의용대는 전투부대가 아니었다.
김원봉 마음이야 대규모 무장부대를 편성해 대륙을 누비며 일제와 싸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선의용대가 적들과 마주하며 교전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나카무라, 정말 이 전쟁 지긋지긋하지 않나? 저 구슬픈 피리 소리 듣다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진심으로.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또 한 번밖에 없는 황금 같은 청춘기인데 남 죽이고 파괴하고 이 짓 하며 세월을 보내야 하냐 이거야. 소대장 들을라. 이렇게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전쟁을 반대하게 하는 일이었다. 오늘의 표현대로라면 심리전단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군을 포섭했다. 조선의용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에 능통한 사람만 가능했다. 당연히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온 조선 청년들도 포섭 대상이었다. 일본군 주둔 지역 시가지 도처에 일어로 된 표와 벽보를 붙이는 것도 일이었다. 이런 말들이었다. 일본의 형제들이여, 우리의 공동의 적은 일본 군벌이다. 일본 병사들이여, 무엇하러 머나먼 타국에 와서 아까운 목숨을 버리려 하는가? 그대들의 총뿌리를 너희의 상관에게 돌려라. 사또 하루키의 신작이 나왔다. 아이, 보고 싶지 않은가? 이 4개의 구호 중 하나는 실제로는 없었던 구호다. 그러나 김원봉에게 한 차례 시련이 닥쳤다.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후방에서 선전 활동이나 하기엔 너무나 정세가 급속하게 변했다. 김원봉 대장님, 이제는 후방에 머물지 말고 정면 대결을 하시죠. 화북 지방에 동포들이 다수 거주합니다. 지역 기반이 나쁘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일자가 쫓기고 있어요. 혈기왕성한 당신들이 부럽소. 그러나 정세 판단은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당신들이 공산주의에 더 끌려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군, 즉 공산군이 장악한 화북 지역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창익이 문제였다. 그는 김원봉의 지도력을 흔들었다. 김원봉이 초기 투쟁성을 잃었다는 게 그의 공격 포인트였다. 팔로군이 있는 화북으로 가면 최창익의 기세가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자신의 힘은 축소될 텐데. 김원봉의 고민은 컸다. 하지만 끝내 이런 결단을 내린다. 갑시다. 화북으로. 일제 숨통을 끊으러. 그러나 난관이 있었다. 환영해줄 줄 알았던 중국 공산당이 이들을 막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한중 일호에 능통하고 용맹한 전쟁 의지에다가 심리전을 통해 다져진 지략으로 볼 때, 만약 화북 지역으로 옮겨오면 이 전쟁의 주도권은 조선의용대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오랜 무장투쟁을 벌인 용장, 맹장, 지장, 12지장, 12지장은 아니지, 명장 김원봉이가 리더 아닌가? 막아야지. 막아야 해. 이런 횡포가, 이런 꼼수가. 내가 이러니 중국을 못 믿는다.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나라 잃은 서름이란 게 이런 것 아니겠나. 일단 아무리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있는 중국이라도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일 뿐이다.
화북에 간 조선 의용대는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하는 등 치열하게 싸웠다.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중경에 발이 묶인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이 된다. 오늘의 국방부 장관. 임정은 곧 광복군을 창설한다. 그러나 나라 없는 임시정부의 부대는 임시정부가 거처하는 나라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조선의혈단 약산 김원봉. 지금까지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피 그네셔스, 제작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